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쿠키와 웹스토리즈에 대해 발표할 연극영화학과 한지은입니다. 목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개요에서 쿠키와 웹스토리즈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리고 쿠키, 웹스토리즈가 뭔지 보고, 웹스토리즈 중에서도 그 종류인 로컬 스토리즈와 세션 스토리즈가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쿠키와 웹스토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쿠키와 웹스토리즈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스토리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쿠키는 인터넷을 하면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쿠키 활용하기 같은 팝업창을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쿠키와 웹스토리즈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HTTP 프로토콜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은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연결성, 커넥션레스, 그리고 비상태성, 스테이트레스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연결성이 먼저 뭐냐면은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에 대해서 서버가 리스폰을 해주면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비상태성은 연결, 즉 통신을 끊는 순간에 상태 정보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HTTP의 비연결성과 그리고 비상태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클라이언트와의 서버 연결이 끊어지면 상태를 유지하지 않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커넥션 낭비랑 리소스 낭비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요. 일단 제가 자주 방문하는 옷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로그인을 했어요. 그리고 옷을 고르고 결제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로그인을 하라는 저런 창이 떴습니다. HTTP의 특성 때문에 요청마다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더 초기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로그인을 하라고 뜬 건데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은 서버에 새로운 요청을 보낼 때 유지하고 싶은 상태들을 클라이언트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키랑 웹스토리즈라는 방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쿠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라는 이름은 고전 동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다들 어릴 적에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헨젤과 그레텔은 숲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빵이랑 쿠키 부스러기를 흘려서 걸어온 길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HTTP 쿠키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웹서비스에서 로그인, 검색 기록 등 특정한 정보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쿠키입니다. 이렇게 뒷이야기를 알고 가시면 오늘 말씀드릴 개념들의 맥락을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쿠키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의 정의는 웹 브라우저의 작은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만료기간이 존재하는 저장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텍스트 파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대로 쿠키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처럼 실행되거나 바이러스로 옮길 수 없고 악성 코드를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쿠키는 특성상 오랜 시간 유지될 수가 없고 자바스크립트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파이웨어를 통해서 유저의 브라우징 행동을 추적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쿠키를 훔쳐서 유저의 웹 계정에 접근하는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취약한 면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또 쿠키에 다른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나의 쿠키는 4KB 이상의 문자를 넘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의 도메인당 저장할 수 있는 쿠키 개수도 20여 개로 제한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쿠키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쿠키는 보시는 것처럼 이름, 값, 0개 이상의 속성이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쿠키 네임은 쿠키 밸류 이런 식의 저장소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속성이라는 것은 쿠키의 경로, 만료 시간, 만료 기간, 도메인 등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위에 써 있는 쿠키의 한 사례에서도 속성명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유저 아이디가 지윤77인 쿠키는 특정 패스 경로에서만 쿠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스는 쿠키 헤더를 보내기 전에 요청된 리소스에 있어야 하는 URL 경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쿠키에는 max age라는 만료 시간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조금 중요한 게
쿠키는 지정한 만료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이 초과한 후에는 데이터를 무효화한다, 즉 만료 기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쿠키의 작동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어떤 페이지를 요청했다고 해보면은 서버에서 쿠키를 생성하고 HTTP 헤더에 쿠키를 포함시켜서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후 브라우저가 종료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만료 기간이 되지 않았더라면 클라이언트에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에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서버로 요청을 할 경우에 이 저장되어 있는 쿠키도 같이 전송이 되고, 그리고 만약 서버에서 쿠키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면 다시 업데이트된 쿠키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쿠키란 브라우저,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협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에 방문한 접속 정보를 클라이언트에 저장하고 매번 서버 전송이 왔다 갔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자원 소모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쿠키는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형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HTTP의 비연결성, 비상태성은 쿠키만으로 충족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웹스토리지도 다른 매력으로, 다른 이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웹스토리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토리지의 정의는 클라이언트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장소라는 간단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보면은 사실 쿠키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웹스토리지는 만들어진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쿠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쿠키랑 비슷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웹스토리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의 특징들을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웹스토리지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키는 밸류 형태의 저장소 구조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웹스토리지는 모바일 최대 2.5KB, 웹브라우저 최대 5에서 10KB의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쿠키는 최대 4KB의 문자여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웹스토리지의 값은 오직 문자의 데이터만 지원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조금 중요한데 네트워크 요청 시에 서버로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쿠키와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쿠키에 비해서 자원 소모가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스토리지는 눈으로 보이는 브라우저, 그 클라이언트에 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정보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낮거나 유출되어도 무방한 데이터를 저장하기를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쿠키의 큰 단점이었던 어떤 보안 취약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웹스토리지는 크게 로컬 스토리지와 세션 스토리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로컬 스토리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로컬 스토리지는 만료 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페이지를 변경하거나 브라우저를 닫아도 반영구적으로 저장되는 저장소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강제적으로 스토리지를 초기화하거나 명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만료 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저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닫든 말든 브라우저를 닫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요. 근데 만약에 도메인이 다른 경우에는 로컬 스토리지의 공유가 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즉 출처가 같은 경우에만 서로 간에 데이터가 공유된다는 점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의 주요 사용처는 자동 로그인과 같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션 스토리지인데요. 세션 스토리지는 브라우저의 탭 안에 유효한 저장소이며 브라우저를 닫는 경우 소멸되는 저장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션 스토리지는 탭 단위로 생성되기 때문에 현재 떠있는 탭에서만 유지됩니다. 같은 페이지, 같은 도메인이더라도 다른 탭이 있다면 서로 다른 세션 스토리지에 저장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곳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탭이나 창을 닫으면 그 데이터는 브라우저에 사라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션이랑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세션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션의 종료라고 하면은 브라우저의 종료를 뜻하는데, 그 말은즉슨
새 브라우저를 띄우건 프로세스를 띄우건 세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션 스토리지에서 말하는 세션은 가장 작은 단위인 탭 단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공유하지 않고 값을 침범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네, 이 세션 스토리지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의 세션이 닫힐 때 소멸하는 저장소다라는 것이었고요. 세션 스토리지의 주요 사용처는 일회성 로그인과 같이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기에 좋습니다. 여기서 쿠키에 이어서 웹스토리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쿠키와 웹스토리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표는 총 2장짜리로 되어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쿠키와 웹스토리지의 구조, 최대 크기, 유효 시점, 소멸 시점, 서버 전송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로컬 스토리지와 세션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도 동일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두셔야 할 차이점은 바로 데이터의 소멸하는 타이밍인데요. 데이터가 어떤 범위 내에서 얼마나 보존되는지 둘의 구분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는 강제로 삭제를 해야만 소멸되고, 세션 스토리지는 탭이나 창을 닫을 때 소멸합니다. 그리고 쿠키는 지정한 만료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고 반드시 만료 기간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버의 전송 여부도 좀 중요한데, 쿠키는 요청마다 방문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원 소모가 있는 편이지만 웹스토리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원 소모를 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쿠키와 웹스토리지의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나중에 PDF를 올려드리면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장단점을 보시면은 사실 웹스토리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키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쿠키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웹스토리지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 방식이 쿠키보다 좀 까다로운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옳다를 따지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사용처로 쿠키는 아이디 자동 완성, 오늘 하루 보지 않기, 일주일 보지 않기, 장바구니 담기 같은 정보를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로컬 스토리지는 로그인 화면에서의 자동 로그인, 세션 스토리지는 임시로 유지되는 폼 정보, 새로 고침 시의 데이터 유지 정보, 일회성 로그인 정보 등을 저장하면 좋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